우리가 이제 지난번 수요일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이 해가 어떻게 됩니다라고 이제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알게 되면 우리 이제 반드시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일들이, 자, 풀이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 구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미정계수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해가 이러니까 너네 이거 미정계수 어떻게 되는지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처럼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해가 회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식에 있는 미정계수를 구해보라고 시켜요. 자, 거기 한번 154쪽에 예제 8번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 때, 자, 이런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런 부등식의 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해가 x가 1보다 작다거나 3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등식의 해를 보자마자 우리가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자, 우리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fx는 0보다 작다라는 어떤 2차 부등식의 꼴이 있는데, 얘네들의 해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x제곱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의 해는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게 여기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풀 때는 좌변을 y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y좌표가 0보다 작다.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지금 덧칠하는 데죠. 그럼 여기는 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이 부분의 x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두 x좌표 사이에 있는 것들이 즉 요놈이 0이 될 때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x 값 사이에 이렇게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좌표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런 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를 잡아주는 이런 수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는 이 그래프의 x절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fx는 0보다 크다 작다의 꼴에서 나오는 이 해는요, 다 우리가 x절편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x절편 알려준 거네? 라고 하면은,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가 1 또는 3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죠. 자, 여기는 이 자변인식을 y로 했을 때 x절편이 이렇게 1과 3이 되니까 자, 이런 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봤지만. 자, 우리가 이제 풀이 과정의 컨셉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예를 들어서 fx는 0보다 작다의 근. 자, 이건 이제 AC를 적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뭐, 모양상 만약에 이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서, 자,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x가 어떤 알파라는 작은 수보다는 작고 큰 수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면 모두 다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모두 fx는 0이 될 때 두 근을 이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내가 근을 알고 있는데 개수를 모르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쓰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 더하기 3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3을 하면 a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a가 1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그럼 a가 1이기 때문에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면, 자, 이렇게 해를 알려줄 때 이 x가 몇보다 작다 크다에 해당하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가 이제 실제로는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라는 걸로 고쳐서 문제를 푸시면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다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의 이제 미정계수를 이제 구하는 거를 먼저 하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또 2차 부등식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제 문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자, 이런 걸 보고 수학화에서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없다. 이런 모양에 대한 이런 이제 조건을 알려주고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이제 문제들도 좀 푸셔야 돼요. 자, 이런 뒤에 이게 조건이고요. 이런 걸 만족하는 또 미정계수를 범위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이제 155쪽에 이제 예제 9번에 해당이 되는 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155쪽에 예제 9번을 보시면은,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부등식을 우리가 2차 부등식 풀 때, 우리 기본적인 컨셉은 좌변을 y로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y좌표가 0보다 큰 때에 우리가 x좌표의 범위를 구하는 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여기는 x가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2차 부등식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이 y좌표는 항상 x의 값에 관계없이 0보다 크다 꼴이 되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면요. 자, 이렇게 2차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이게 반드시 x축보다 더 위에 동동동동 떠 있어야, 자, 여기 있는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해도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y좌표가 다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이용해서 풀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아놓고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y가 여기 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축과의 교점이었으니까 이게 0보다 컸다면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이제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a들이 0보다 크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가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식이 성립합니다라는 거를 y좌표가 항상 0보다 큽니다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런 거고 우리가 교점을 세봤을 때 하나도 없으니까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바로 판별식 조각하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 조각결을 이제 계산하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4 k-4 여기 음의 고니까 여기 부호 바뀌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0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k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죠. 자, 여기서 이쪽에 이제 음의 곱 붙으면 되는 거니까 k-2와 k 플러스 6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와 마이너스 6이 각각 x절편이니까 두 x절편 사이에 k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풀어놓으시면은 바로 판별식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면 저렇게 이제 딱 풀리게 되고요.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x에 대한 2차식은,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2차식은 범위가 생긴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최소값을 조금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최소값을 이제 구해보니까, 이제 그래프에서 나오겠지만, 여기는 이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소가 0보다 크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이 2차식을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제일 바닥인 놈이 0보다 커요. 그럼 나머지들도 다 무조건 0보다 커지겠죠. 라는 식이에요. 우리 반에 제일 점수가 낮은 애가 90점이에요. 그럼 우리 반은 다 90점, 무조건 90점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이용한 문제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만 조금 적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소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반드시 표준형으로 묶여야겠죠. 어차피 이렇게 해도 같은 식의 흐름으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게 되면 자, x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꼴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겠고요. 2분의 k 제곱이 실제로 한번 빠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뒤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이 상수항 그대로 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2차식에서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요 최소값이요. 자, 딱 여기만 떼가지고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딱 이 부분만 떼서 요 놈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여기는 2차식은 0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박스에 대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게 되면 여기랑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든 이렇게 최소값을 이용하든 자, 다 이제 무엇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냐면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에서 이제 출발하는 풀이들이에요, 둘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쪽을 이용하시든 상관은 없으나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다루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바로 2번을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이제 풀어보게 되면 자, kx제곱, 그 다음에 x 더하기 k 플러스 1은 자, 0보다 큽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k에 대한, 여기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k가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2차라는 말 없이요. 얘네들이 항상 참이되게끔 하는 x의 값, k 값의 범위를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요. 자, 만약에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부등식이라는 말만 있으면 k가 0이 될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여기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이 나와 있거든요. 자, 문제. 자, 그럼 이제 0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0 들어갔을 때, k가 0 들어갔을 때 x 더하기 1은 0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참이 되는 거지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우리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부등식이 되지 않아요. 흔히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절대 부등식이 하는데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k가 0이 될 때는 이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내가 자, 이것도 y라고 보고 자, 이런 y로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내가 k의 부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k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생각해서 먼저 그래프를 한번 예상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그래프 한 번만 예상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 알거든요. 그럼 이 2차식이 0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죠. x에 대해서. 자, 그럼 내가 아래로 볼록한 경우와 위로 볼록한 경우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y좌표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y가 0보다 작아요. y좌표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y좌표가 자 0보다 크다면 x축 위였죠? 0보다 작다는 x축 아래예요. 자, y좌표가 x축 아래예요. 모든 점의 x좌표가 y좌표가 x축 아래면 우리가 자 이런 얘들은 아무리 이렇게 그래프에 이게 넓은 부분이 x축 아래에 있다고 해도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니까 또는 왼쪽 위로 뻗어가는 모양이니까 언젠가는 x축 위를 넘어가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x축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양은 자, 요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은 버리시겠죠?
자, 그러니까 K가 일단 음수인 것에 대해서 이제 뭘 조사를 하셔야 되냐면, 자, 역시나 여기도, 자, 그래프의 모양과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교점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엮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K된 식을 하나 더 뽑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뽑아내게 되면 1제곱에서 K 곱한 K 플러스의 4배를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식을 바꾸고요. 자, 이거를 이제 풀게 될 거예요. 그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긴 한데, 보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인 거 보니까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K에 대한 이 2차식이 0이 될 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 써봅니다. 일단 근해 공식 써서 는으로 일단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여기 짝수 공식 이용해서 마이너스 2 불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에서 마이너스 4를 뺄 거니까 루트 8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조금 더 2루트 2로 바꾸면서 2로 약분까지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가 구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K제거에 대한 2차식이 0보다 크다 꼴이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K의 범위가 구해지게 될 텐데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것까지 엮어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거는 음수겠죠. 자 이렇게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자 K가 자,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이제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원래 해가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양수죠, 엄연히. 왜 루트 2 마이너스 1은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엄연히 양수니까 양수보다 큰 K입니다. 그러면 이제 K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나 요것도 해에서 제외가 되고요. 우리가 K가 음수인 세상 중에서 이제 만족하는 이제 이 부등식이 항상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하게 해주는 이제 K값의 범위는 이걸로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판에 근해 공식까지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자, 풀이 방법은 이제 이와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자,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판별식,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판별식을 생각해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모양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최소값의 범위를 좀 생각하셔서 이제 새로운 부등식을, 미정계수에 대한 부등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0보다 작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처럼 이제 2차항에 이제 개수의 부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까 여기는 2번처럼 따져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주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뭐 아까 같은 이제 부등식에서 한번 이제 거기 1번 같은 모양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를 예상할 때 자, 이런 식으로 0 이상이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0 이상이에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둥둥 떠 있어도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X축과 접해 있어도 우리 항상 0 이상인 건 맞으니까 이때 판별식은 이제 0 이상, 자, 0 이하가 되게끔 해서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것까지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래프의 위치 관계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어디 좀 보시면 되냐면 157쪽 보시면 됩니다. 이제 157쪽 그래프에 대한 위치 관계 이제 말씀 좀 해드릴 텐데 자, 그럼 그래프 위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157쪽에 예제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157쪽의 예제에서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fx와 gx의 그래프를 알려주고요. 걔네들에 대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고요. 자, 그럼 gx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일 거예요. 아래 볼록, 여기가 위 볼록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볼록한 방향이 다른 두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이치관계가 나왔을 때 흔히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리브딩에서 풀어올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fx는 gx 이상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모든 실수. 이미의 실수니까 모든 실수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이미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제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이제 시키게 되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fx가 gx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하나는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하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두 함수에 있는 x에다가 같은 수를 넣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각각을 우리가 y로 하게 되면 자 한쪽에 있는 y좌표가 다른 한쪽에 있는 y좌표보다 커지는 상황이라고 저번에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 풀이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로선을 긋습니다.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이 가로선과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비교했을 때 항상 어떤 가로선을 긋더라도 가로선이네. 세로선을 긋더라도 어떤 세로선을 어느 위치에 긋더라도 세로선과 여기 있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비교했을 때 fx 쪽에 해당하는 교점이 gx에서 나오는 교점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gx가 더 위에 있으려면 반드시 그래프가 어때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거였을 때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 gx가 자, fx에 해당하는 교점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모든 실수의 f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를 의미하고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fx와 gx의 교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점이 없어요.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제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NL이 열 때 있을 때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x가 gx보다 크니까 여기 gx를 이항했을 때 나오는 이 식인 fx 빼기 gx는 0 이상이다라는 놈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서 우리가 이제 식을 좀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자, fx 빼기 gx에 대한 식을 이제 여기다가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mx 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이니까 우리가 이제 계수가 뭐 다 정리해서 볼게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자 2에서 요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m 2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은 0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얘네들이, 자, 0 이상이어야 되겠죠? 반드시 fx 빼기 gx는 0 이상이라는 꼴에 식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자, 이게 항상 참여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를 새로운 이차함수 식으로 좀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y에 대한 새로운 이차함수식을 바라보면, 여기에 대한 그래프가 반드시, 자, 모든 그래프의 y좌표가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x축보다 위에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x축하고 이제 접하거나,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판별식 D는 이제 4 할게요. 여기 2로 나눠 떨어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자, 여기 앞뒤로 곱한 거요. 자, 여기 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3을 곱한 걸 뺐을 때 판별식이 교점이 없거나 한 개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니까
0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부동항이 0 이상이라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얘네들은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식이에요. 교점 개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m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게 되겠죠? 이제 더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실수 x1, y, x2에 대하여 자,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서로 다른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자, 서로 다른 실수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자, 요거는 이제 계산 자체보다는 의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화 문제라서 이게 올리브린에 나온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황 자체는 좀 설명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자, 계산하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문제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 이 상황 자체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교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선 똑같은 x가 들어가니까 그래프 세상에서 x좌표가 같은 두 점을 비교하는 게 되거든요. 이 식은. 자, 그런데 여기는 x값이 서로 달라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fx의 그래프 중에서 어떤 한 점 딱 고르고 gx에 있는 어떤 점 딱 하나를 골랐을 때 만약에 이런 그래프면 내가 여기 x1 여기 고르고요. xe는 이쯤 골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gx2가 fx1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x좌표 여기 고르고 gx에서는 우리가 x좌표가 이렇게 되는 점을 골라서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더 커지거나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내가 fx 그래프 중에서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거기에 대한 함수값, 즉 y좌표가 gx에서 골라지는 점의 y좌표보다 무조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뭘 비교하게 되냐면 야, 내가 우리 반 점수가 너네 반 점수보다 더 좋아.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라고 하면은 자, 우리 반에서 제일 못하는 애 너네 반에 보내줄게. 그럼 너네 반에서 걔가 탑이야. 그러면은 여기 반에 있는 점수가 반드시 여기 반에 있는 점수보다 무조건 더 좋거나 같은 거겠죠. 여기 등호가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뭘 비교할 거냐? fx의 최소를 끄집어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서는 gx의 최대를 끌어내는 거죠. 그럼 반드시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어떤 x1을 여기 있는 fx와 gx에 집어넣더라도 자, fx 쪽에서의 함수까지 더 크거나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엮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식을 만들어서 여기 여기는 이런 미정계수를 이용한 식을 만들어서 표현을 하겠죠. 자, 거기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뭐 숙제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는 않겠지만 이제 상황의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니까 자, 이 정도는 아마 꼭 여기 책에도 이제 조금 정리가 돼 있는데 뭐 그래프 정도는 자, 여기 지금 일시정지 누르셔가지고 박스 치는 그래프 정도는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뭐 그래프에 대한 필기니까 딱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책에다가 노트에다가 조금 이제 적어 놓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에다 좀 적어주시고 일시정지 누르고 이제 그냥 영상을 찍는 중이니까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게 그래프의 일시정지 설명하다 보니까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좀 깜빡 안 했거든요. 이제 해가 없는 이제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이제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여기 있는 유제들에서는 없고요. 거의 165쪽에 6번 보시면 돼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여기 적으셨으면 이제 165쪽에 이제 6번을 좀 봅니다. 자, 이제 165쪽에 어디요? 6번을 좀 보시면은요. 예, 연습문제 6번이죠. 자, 여기서 우리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좀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Y로 하고요. 여기서처럼 똑같이 그래프로 이제 상황을 먼저 예측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Y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이제 있을 거고,
그래프의 y좌표가 0보다 작대요. 그럼 0보다 작다고 하는 이 부분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문제로 따지면은 해가 없다. 그러면 이제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그래프에서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아래를 볼록한 거 그리시고 y좌표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y좌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 맞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한번 최소값으로 풀어볼까요? 이제 표준형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마이너스 2a인 거 보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하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정비했을 때. 자, 그럼 마이너스 a제곱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제곱이 원래 없던 거니까 이제 빼주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표준을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 최소값이 반드시 어때야 되냐? 자, 이렇게 이 최소값이 x축보다 더 위에 있어도 괜찮은 거고, 이렇게 x축 위에도 있어도 되는 거니까, 요놈이 0 이상이기만 하면 이게 반드시 이 부등식은 해가 없는 부등식이 좀 되는 거죠. 자, 역시나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인수를 했을 때 요식 0이 되게끔 하는 A의 값이 마이너스 1가 2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자, 해가 없는 것도 역시나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상황 자체의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판별식이 쓸지 아니면 최소까지 범위를 구할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층은 이제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해가 없다, 뭐 이런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자, 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요. 자, 이제 x의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제 방금 전에는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니까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y좌표, 그래프의 모든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뭐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좀 이제 다르게 좀 나옵니다. 여기 유제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156쪽 한번 보세요. 156쪽에 유제 10-1로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x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등식 마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보다 항상 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큰 게 아니라 여기는 이 x의 범위가 요놈일 때 요놈이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x제곱 개수를 음해보로 돌려놓으면은 조금 생각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x제곱 개수가 이제 양수가 되게 이렇게 돌려놓으시고요. 여기는 이 2차식이 0보다 작게 되는 이 x의 범위가 항상 이 안에서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작게 된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재해석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겠죠? y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는데, 자, 0보다 작은 부분, y축표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을 그려서, 자, x축 아래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게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요. 자, 그럼 내가 여기는 이 그래프는 다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0 이상 2 이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럼 내가 0 이상 2 이하의 부분이 이렇게 잡혀서 이만큼만 남으면 0 이상 2 이하이기만 하면 이 그래프가 항상 이 그래프의 y좌표 항상 0보다 작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x축 윗부분이 이제 걸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0 이상 2 이하인 범위에 맞게 여기 그래프를 그려서 남기게 되면 반드시 그래프에 있는 모든 부분이 x축 아래로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요. 자, 반드시 이렇게 파란색 부분처럼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파란색 부분처럼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점도 이제 0이고 끝나는 점도 이제 끝나는 점이 2라서 자, 이렇게 F0과 F2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다
자, 음수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fx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제 fx라고 생각한다면, 자, f0에 해당하는 식과 f2에 해당하는 식은 모두 다 음수여야 이 부등식이 이 범위에서 항상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 여기는 이 2차식의 그래프가, 2차함수 그래프가 x축 아래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은 거고요. 자, f2 하게 되면 이제 계산이 4n인가요? 그러면 이제 3n이가 되겠네요. 4 빼기 2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해서 이제 풀게 되면 A 값의 범위가 이제 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역시나 그래프죠. 제한된 범위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프의 상황에 맞는 이런 양 끝점에 대한 부등식을 두 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2차 부등식이 이제 좀 다 풀게 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넘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어지간한 이제 이야기들은 이제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디 조금 보시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2차 부등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좀 풀어요. 이제 그것만 좀 얘기를 하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모두 끝납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이죠. 2차식과 2차식 또는 2차식과 1차식이 있는 1차식으로 짝지어져 있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을 이제 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연립 2차 부등식을 안 푼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있는 거는 그냥 A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연립 2차 부등식 때처럼 두 부등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부등식에 만족하는, 두 부등식 만족하는 각각의 x번을 구해서 공통인 해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2x-6은 0보다 크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보다 작다. 자, 지금 이거 151쪽에, 158쪽이네요. 158쪽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x는 3보다 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서 구해보시면요. x가 1과 5 사이에요 라고 해가 구해지죠. 그러면 3보다 크면서 1과 5 사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은 3보다는 큰데 x가 5보다 작은 거죠. 물론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3보다는 큰데요. 1과 5 사이에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풀게 되는 이제 부등식이요. 우리 판별식을 이용한 연립부등식이에요. 159쪽에 13번 봅시다. 159쪽에 이제 13번, 예제 13번을 보시면은 이제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죠. 2차 방정식 두 개. 자, 유일하게 이제 부등식에서 방정식이 튀어나온 유형 중에 해당이 되는 것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얘네들이 동시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둘 다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 판별식을 두 종류, 두 방정식에 대해서 각각 판별식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k의 제곱, 자, 둘이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 이상, 실근 가는 거니까 0 이상이라고 했고, 여기도 이렇게 돼도 k제곱, 자,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k 이상. 자, 이렇게 되면 짝수 공식 써서 판별식 두 개 만드시면 이게 k에 대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k가 1 이상이거나 k가 마이너스 1, 2야. 자,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대로 인수분해 해서 풀어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k가 2 이상이거나
0 이하이거나 이제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이게 공통분위기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걸 조금 따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안전하게 풉시다. 자, 1 이상인 거, 1 이하인 거 이게 첫 번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거 노란색으로 좀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자, 2 이상이면서 0 이하입니다. 그럼 0은 한 이쯤에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공통범위는 여기, 자, 마이너스 1 이하이면 0 이하인 것도 만족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2 이상이면 1 이상인 것도 만족하니까 빗근치 두 부분이 공통범위라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요, 2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연립부등식을 이제 이용하는 또 풀이가 이제 절대값을 갖는 부등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만 볼게요. 자, 그럼 절대값을 갖는 부등식 이제 160쪽에 14번을 봅시다. 자, 그럼 160쪽 14번에 1, 2번은 둘 다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습니다. 이제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기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기는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올 때와 그냥 마이너스 x로 뒤집어져 나올 때 원래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였죠. 그래서 저번에도 절대값 있는 부등식을 할 때 우리가 여기는 x가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 이런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풀어지는 모양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냥 나올 때는 0 이상일 때랑 짝꿍, 부호가 바꿔서 나올 때는 0 미만일 때랑 짝꿍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또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0 이상인 거는 우리가 0 이상이면서 1 미만이 되는 거고요. 양수를 걸러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그렇게 이제 부등식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x가 반드시요.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공통범위가 걸러져 나오겠고요. 요거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니까 얘네들 다시 범위를 모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0보다 작고 자, 그리고 0 이상이면서 0 포함하면서 1까지 딱 정확하게 가야 되겠고 그럼 두 범위는 다 모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두 범위를 수직선에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럼 이제 x의 값이요.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습니다. 라는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 가로 2번은 그냥 이제 식 전체, 좌변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네들대로 자, 이렇게 식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런 놈들은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식이 양수보다 절대값이 작다라는 모양들은 자, 이렇게 그 양수에 음해부 붙인 것과 그냥 이제 부 안 바꾼 거 사이에 그 식의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연립부등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 만들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 이제 유제 14-1에 3번 계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다양하게 좀 문제들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제 절대까지 씌워져서 나오는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유제 14-1에 3번도 좀 봐볼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x제곱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자, 그 다음에 이게 7x보다 큽니다. 라고 돼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절대값을 씌운 식이 어떤 식보다 큽니다라는 꼴이니까 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 이상일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부등식을 두 가지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0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면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겠고 자, 여기는 여기대로
부호를 바꿔서 풀 거니까 이런 모양의 부등식으로 여기는 절대가 있는 부등식이 변신을 하겠죠? 부동 방향 안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놓을 테니까 둘이 각각 또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x제곱이 8 이상일 때니까 제곱근 개념 이용하시면은 2루트 2보다 절대값이 커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절대값이 또 커야 되니까 이렇게 큰 수보다 크고 작은 수보다 작다가 첫 번째 식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7x를 이항합니다. 그럼 우리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해를 이제 구해보시게 되면은 x가 8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공통 범위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좀 다시 표시할게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8보다 크다, 그리고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런보다, 자, 이렇게 더 작다. 그럼 공통범위를 구했을 때 정확하게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식의 공통범위를 구해서 이런 거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여기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0보다 작다 꼴이니까 x가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 사이에 있을 거예요. 여기 뭐 등호는 성립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대로 풉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풀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뽑혀 나올 거예요. 이 식을 풀면은 이런 모양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한 부등식을 또 인수분해해서 풀게 되면은 x가 이번에는 여기 x 플러스 8가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이쪽 세상대로 따로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8, 한 1이 이쯤 있다고 치고, 그럼 마이너스 2루트는 두 수 사이에 있고요. 2루트는 1보다 크니까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놈 둘이 사이에 있는 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이 사이에 있으니까, 자, 공통범위 나왔네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 해야 되냐면, 모으셔야 돼요. 절대가 있는 부등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라서 얘네들을 모읍니다. 모으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 모으겠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 노란색 부분을 여기다 모으려고요. 자, 여기다 좀 모을게요. 자, 그럼 8보다는 큽니다. 라는 것을 이쪽에다가 모아주자. 자, 이렇게 이제 모으게 되면 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보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2루트 2에 등호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부분 두 개 모으니까 1보다 작은 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또 여기가 8이었죠? x가 8보다 크다. 이렇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부등식을 다 해오시면 돼요.